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구토를 하고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데 구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토한 것이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서 막히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눕혀주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2번. 조산아가 보육기에서 오랫동안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경우 실명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이 실명이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눈에 관련된 질환이겠습니다. 그죠? 네, 초자양막증 이거는 폐와 관련된 질환이고요. 우리가 신생아의 체중이 1.5kg 이하이고 그다음에 재태기간이 6에서 7개월 정도 되는 미숙아에게 호발하는 질환이고요.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요. 왜 실명을 초래하느냐?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흡입하는 경우에 이 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과잉 공급을 좀 막아주도록 간호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질병명의 이름, 고농도의 산소를 과잉 공급받았을 때 실명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의 이름, 수정체, 후부, 섬유증식증 해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산욕기관의 질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후기 오로라고 한다. 분만 3주에 나타나는 정상 오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맞죠. 1번. 생리혈과 같은 냄새가 난다. 알칼리성의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게 오로에 대한 설명 맞고요. 이 산후기관에 나오는 오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우리가 여기서 좀 해보고 가면은 각각 그 산후 분비물의 양상에 따라서 기관마다 나오는 특징적인 양상이 또 다르게 되겠는데요. 네,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적색 산후 분비물이겠습니다. 네, 적색.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이 좀 옅어지면서 갈색 산후 분비물이 나오겠고요. 분비물.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점 옅어지고 하면서 백색 산후 분비물이 나오겠네요. 네, 처음에 이제 적색으로 나오는 기간이 이제 초기인 분만 후에 3일 정도가 되겠어요. 이때는 이제 혈액이 좀 섞여 있고, 혈액이 좀 더 많이 섞여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점액 성분, 그 다음에 뭐 양수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적색에 빨갛게 나오는 분비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으로 바뀌는 게 분만 후 4일에서 10일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이제 혈액 성분이 좀 감소하겠고요. 그 다음에 혈구 중에서 혈장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는 기간이 요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깔 자체가 좀 더 옅어지는 갈색이 되겠죠. 거기에서 좀 더 옅어지면 이제 백색 산후 분비물, 이때는 10일에서 3주 사이가 됩니다. 이때는 양이 적고, 색이 하얗게 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뭐 하얗게 되거나 아니면 혈구가 조금 섞일 수 있는 이때 백색 산후 분비물 기간 10일에서 3주 정도 된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분만 후 2번에 보시면 1일에서 8일까지가 적색 오로 분비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죠. 3일. 분만 후 3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로란 생리 마지막 날 배출되는 갈색 분비물이다 라고 했는데 생리 마지막 날이 아니라 분만 후에 분비되는 거죠. 분만 후. 그 다음에 분만 후 7일에서 3주까지 갈색 오로가 분비된다고 했는데 갈색은 언제? 4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평상시 생리양이 많을 경우 오로의 양도 많다 했는데 뭐 생리양으로 오로의 양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산후질 분비물이 양이 많다는 건 지나치게 좀 많다. 이거는 이제 자궁 내에 잔여물이 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5번은 답이 안 되겠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겨울철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발가락에 발적이 보이면서 감각이 저하되는 동상에 걸렸을 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젖은 옷은 마를 때까지 그대로 둔다. 이러면
체온이 더 빼앗겨서 동상에 더 걸릴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그대로 두면 안 되겠고요. 네, 젖은 옷은 벗겨야겠죠. 우선 벗겨야 됩니다. 벗기고 뭐 담요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 부종이 오지 않도록 다리를 하강시킨다 했는데 네, 부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상 부위를 높게 해야겠네요. 높게 해서 네, 통증, 그다음에 부종 이런 것들을 네,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3번에 가벼운 담요를 덮어준다. 이건 맞겠고요. 4번 마사지를 계속 해준다. 네, 마사지, 이런 마사지,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은 네,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궤양 시 파상풍 접종을 금한다 했는데 네, 궤양이 생기면 파상풍 접종을 하는 게 맞겠죠. 답은 3번입니다. 5번 성장과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서 차원 높은 단계로 일정한 순서와 질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이러한 유아 발달 과정의 원리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유아 발달 과정의 원리로 옳은 거 1번 특수 운동에서 일반적 운동으로 발달한다 했는데 보통은 네, 일반적인 운동에서 네, 특수한 운동으로 네,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네요. 2번 말초에서 신체 중심으로 발달한다 했는데 네, 우리 유아들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신체 중심에서 말초 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심과 말초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발달한다. 네, 맞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젓가락질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하죠? 네, 포크로 시작해서 점점점 미세한 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젓가락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부분적인 면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본다면 4번도 답이 아니겠네요. 네, 전체에서 네, 부분으로 가는 게 맞으니까. 5번에 작은 근육에서 큰 근육이라고 했는데, 네, 큰 근육에서 네, 작은 근육으로,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임신 32주 된 인부가 임신 중독증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임신 중독증을 예측할 수 있는 증상들을 점검하였다. 네, 그 증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통 자간전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 증상으로는 뭐 혈압이 올라가거나 네, 체중이 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단백뇨가 빠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혈압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네,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네, 혈압 측정을 자주 하게 되겠죠. 올 때마다 이제 혈압 측정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될 테고, 네, 체중도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체중 측정. 그러니까 염분, 수분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축적으로 부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중 측정해 주고요. 네, 단백뇨 이런 거는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단백질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전신 부종, 네, 단백뇨 증상 맞겠네요. 그래서 이 자간전증은 원인이 밝혀지지는 뭐 않았다고는 하는데, 네, 태반이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네, 혈관이 이렇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서 이제 산모 혈관에 뭐 손상을 주고 혈압이 올라가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증상, 네, 1번이 답이 되겠다. 7번 출생 시 3.5kg이던 신생아 체중이 일주일 이내에 10% 감소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네, 아이들이 태어나고서 정상적으로 네, 출생을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체중이 감소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생아 체중이 보통 5에서 10% 정도 감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체로부터 받던 호르몬이 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소변이 배출되면서 그래서 먹는 양에 비해서 이제 대소변으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생리적으로 체중이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네, 3번이 되겠어요. 생리적인 체중 감소. 그래서 병적인 게 아니라 이제 생리적으로 태어나고서 한 일주일 이내에 10%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8번 교통사고로 대퇴골절을 입은 38세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때 환자 A씨에 대한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퇴골절이라고 했으니까 네, 손상 부위랑 인접 부위를 좀 움직이지 않도록 네, 부목으로 고정을 해야겠죠. 네, 부목 고정.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냉찜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이나 붓기를 네, 조절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네, 2번 출혈을 확인하고 움직이기 전에 네, 부목을 대줘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네, 부목을 대준다. 그런 다음에 네, 냉찜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에 보면 부목을 대기 전에 이제 얼음주머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 전이 아니라죠. 대고 난 다음에 부목으로 고정한 다음에 얼음주머니는 부목 고정 후에 얼음주머니는 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도 또 옮기기 전에 부목을 해서 옮겨야겠죠. 네, 답은 2번. 9번 약품 관리 시 4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약품으로 옳은 거 있어요. 네, 냉장 보관해야 되는 약물, 네, 냉장 보관 약물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네, 답은 네, 그렇죠. 2번입니다. 인슐린, 예방 백신, 혈청. 네,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죠. 검사 용액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BCG 용액이라든지 그렇죠. 결핵균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 우리가 네, 피부 반응 검사할 때 쓰이는 용액 PPD 용액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좌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관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좌약은 네, 실온 보관이죠. 원칙적으로는 네, 실온 보관하는 게 맞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생리, 식염수, 네, 포도당 주사약 이런 것들은 네, 수액에 해당되는 네, 약물인데요. 이런 것들은 네, 실온 보관하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네, 10번 질염이란 감염으로 인한 질의 염증으로 질에서 흰색이나 노란색을 띤 분비물이 비정상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질염이 여성 노인에게 쉽게 이환되는 원인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노인에게서 쉽게 이환되는 원인, 질염이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폐경기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부족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로 인해서 뭐 세균의 감염에 좀 취약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염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로 인해서 이런 위축성 질염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분만 직후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는 아프가 점수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아프가 점수를 우리가 매길 때 측정을 할 때 보는 것이 네, 호흡 상태, 네, 그 다음에 맥박,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반사 정도, 네, 그 다음에 근긴장도, 그 다음에 뭐 피부색 이런 것도 확인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3번 반사 정도, 반사 상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노인 환자에 있어 노화에 따른 안과적인 눈의 변화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노인 환자에게 있어서 안과적인 눈의 변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의 변화가 생기는데 1번에 보시면 이제 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 이건 맞죠? 네, 이번에 안구 건조는 맞고요. 네, 수정체 탄력이 증가된다라고 했는데 증가가 아니라 네, 감소가 맞겠습니다. 네, 수정체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혼탁이 생겨서 우리가 네, 백내장 수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체 혼탁, 그 다음에 탄력 이런 것들은 네, 감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공도 이제 축소되고요. 그 다음에 야맹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네, 눈도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망막의 위축, 그 다음에 시야 축소 이런 눈에 변화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안 되고요. 네, 피부 탄력 증가, 피부 탄력이 증가하는 건 네, 젊은이들이 그런 거고, 동공의 확대 및 동공의 축소, 피부 탄력 감소, 네, 동공의 축소 및 시야 확대가 아니라 시야도 네, 축소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3번 임산부 A씨는 분만을 위하여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임산부 A씨의 네, 분만 1기 간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네요. 분만 1기는 우리가 네, 개대기라고도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궁 수축이 규칙적으로 옵니다. 네,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시작돼서 이때부터 네, 자궁 경부가 완전 네, 개대되는 시기까지가 우리가 분만 1기라고 봅니다. 네, 이때는 이제 자궁 수축이 시작되면서 산모의 이제 호흡이 네, 막 가빠져요. 네, 가빠지기 때문에 네, 입이 많이 마르겠죠. 그래서 구강간호, 구강청결, 구강간호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궁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이제 줄어들어요.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심박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태아의 네, 심장의 소리를 청취해야 돼.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뛰나 안 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막이 되기, 양막이 파열되기, 파막이 되기 전까지 진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보행을 권장한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좋겠습니다. 적절하게 운동도 해주고 휴식도 취해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네, 뭐 절대 안정을 하지 않아요. 절대 안정을 하지 않고 네, 보행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태아가 좀 잘 내려오게 하는 시기가 분만 1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산모 심박동을 청진한다 했는데 네, 산모가 아니라 태아의 심박동. 2번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긴다 해서 이때는 이제 개대가 되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이때는 분만 1기가 아니라 네, 분만 2기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3번 분만을 대비하여 고단백, 고지방식 식사를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분만하는 도중에 우리가 뭐 자연분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제왕절개를 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MPO 해야 돼.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사 제공 맞지 않고요. 4번 파막 전에는 진통 촉진을 위해 실내를 걷게 하는 것이 좋다. 맞죠? 보행권장. 답은 4번 맞겠습니다. 5번 진통이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보갑을 주도록 격려한다 했는데 진통이 시작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만 1기 개대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갑을 주는 건 맞지 않고 보갑을 줘야 되는 시기는 태아가 이제 나오는 시기. 태아가 만출되는 시기에 적당하겠습니다. 네, 시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하복부의 등 쪽에 강낭콩 모양으로 쌍으로 위치하는 신장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신장의 기능에 대한 게 옳지 않은 거. 1번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 네, 맞네요. 이건 수분과 전해질 균형 유지 해주고요. 2번에 산염기 균형 조절 해서 네, 우리가 호흡기할 때 배웠는데 그 신체에서 우리가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이제 보상작용으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수소 이온을 뭐 밖으로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호흡기 공부할 때. 그래서 네, 이 수소 이온을 조절해가지고 몸의 산염기 균형 조절해주는 거 신장이 하는 일 맞습니다. 3번 질소성 노폐물 제거. 네, 맞죠. 뭐 질소성 노폐물에 뭐가 있나요?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 있죠. 크레아티닌. 이런 것들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을 시켜줍니다. 4번 호르몬 생성, 레닌이라는 물질을 신장에서 만들어내서 혈압을 조절해준다 그랬죠. 혈압 조절. 네, 맞습니다. 5번 혈액의 생성.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건 신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혈액을 생성하는 건 조혈 기능이라고 어려운 말로 우리가 하는데 이건 어디에서 해요? 골수에서 하기 때문에 답이 신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15번 임산부 최 씨는 조금 전에 3.4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를 분만하였다. 분만 직후 신생아간호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 유지죠. 기도 유지. 숨 잘 쉴 수 있도록 기도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이물질 같은 걸 제거해 주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낮춰줘야겠죠. 머리를 이렇게 낮춰주면 폐에 있는 이물질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낮춰주고 그다음에 고개를 뭐 옆으로 돌려주고 옆으로 돌려 눕히고 뭐 이런 것들이 간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기도 유지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16번
자간증 임산부의 치료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원실이 갖추어야 할 환경으로 옳은 거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네, 자간증은 임신 중독증의 형태죠. 그래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그 고혈압, 단백뇨, 부종에 하나를 더 더해서 이제 경련 증상이나 발작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절대 안정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내를 어둡고 조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환경 자체는 조용하게.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어둡고 조용한 방. 17번 결핵을 앓고 있는 A씨는 결핵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다. 결핵 환자 A씨의 물품 중 재활용할 수 있는 침구, 의류 등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거 물었습니다. 결핵균이 우리 햇빛에 의해서 잘 죽죠. 그래서 일광 소독이 해당이 되겠어요. 소독 방법.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18번 원인 불명의 경련을 간헐적으로 보이는 유아를 간호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경련을 할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될 간호가 기도 유지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부딪혀서 다칠 수 있으니까 외상 방지하기 위해서 물건 치워주고 그 다음에 예방을 위해서 환경을 방안을 어둡게 자극이 되지 않게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자극하거나 풀어주고 자극하거나 억제 같은 걸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 기도 유지가 맞겠네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사지 이런 것들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밝은 환경 이것도 자극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방안을 어둡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 19번 생후 3주 된 신생아를 가정에서 목욕을 시키려고 합니다. 신생아 목욕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어요. 신생아 목욕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시간에 해야 돼요. 항상 같은 시간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유 전후? 전이 낫죠. 전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하고 끝내야 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체온을 빨리 뺏길 수 있기 때문에 5에서 한 10분 정도 해서 빠르게 끝내고요. 순서는 얼굴에서 머리, 그 다음에 몸 순서로 이렇게 닦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태지는 올리브오일로 부드럽게 문지르면서 제거한다 했는데 제거하지 않는다. 2번에 목욕물 온도는 팔꿈치를 담궈 측정한다. 우리가 온도계가 있으면 온도계를 측정하는데 안 될 경우에는 팔꿈치를 담궈봐서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목욕 전에 수유를 시키는 게 좋다 했는데 언제 수유는 목욕 후에 해야겠죠. 후에. 목욕 순서는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가야겠네. 바뀌어야 되겠다. 그죠? 36도 이내 따뜻한 물이라고 했는데 체온보다도 낮잖아요. 36도면 우리 체온이 36.5도 전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보다 낮으니까 따뜻한 물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임균성 안염이란 분만할 때 산도를 통해 임질균에 감염된 경우이며 출생 후 2, 3일경부터 발병이 된다. 자연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임균성 안염 예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임균성 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줄 수 있는 약물 2가지가 있었죠. 1% 질산은 AGNO3.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해보면, 그렇죠.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것들을 눈에 점안해서 투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1번 의사가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모에게 복부 촉진법으로 진찰하려고 할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거. 복부 촉진법으로 진찰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검사 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를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따뜻한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겠어요. 따뜻한. 배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차갑게 배를 만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뜻한 환경이 제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복부 검진을 하면서 방광이 차 있으면 이게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불편하니까 이제 방광을 비워줘야 돼. 방광을 비워준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자세. 자세는 이제 배횡 Y 자세를 취해서 우리가 복부 검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배횡 Y가 어떻게 누워 있는 거예요? 네, 똑바로 이렇게 누운 다음에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렇게 누운 자세가 되겠죠. 네,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부를 똑바로 눕히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한다. 22번 간호조무사의 직업적인 태도 및 업무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복장에 다양화되어 있는데 복장은 일단 우리 간호조무사의 복장 통일되어 있죠. 통일되어 있습니다. 드레싱 실시했는데 드레싱을 우리가 하는 게 업무는 아니고요. 드레싱이나 처치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3번에 시간 엄수 맞네요. 4번에 환자 치료는 의사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업무 분담이 아니라 간호사가 계획한 간호 계획에 따라서 협조해서 업무를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3번 산후통, 후진통이란 산후 초기에 발생하는 자궁의 불규칙한 강직성 수축을 말한다. 산후통, 후진통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산모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산후 초기에 발생하는 자궁의 불규칙한 강직성 수축을 우리가 산후통이라고 후진통이라고 합니다. 이 산후통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산모라고 했는데요. 산후통은 산후 일주일가량 우리 자주 이렇게 산후 일주일가량 아랫배에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죠? 아랫배 통증. 이 통증이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자궁이 수축됨에 따라 불필요한 물질이 남아있는 것들이 밖으로 내보내려고 원위치로 또 돌아오려고 자궁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후통이 심한 경우는 초산부보다 경산부가 심해요. 자궁이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한 횟수가 많은 사람이 아무래도 산후통이 수축을 많이 늘어났으니까 수축할 때 산후통이 심하겠죠. 그래서 경산부가 심하고 그 다음에 수유부가 비수유부보다 심해요. 수유부는 이제 아기 젖을 먹이는 산모인데요. 아기 젖을 먹이게 되면 아이가 이제 유두를 빨게 되면서 옥시토신이 그 자궁을 수축하는 물질이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통이 좀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후통을 좀 예방해주거나 아니면 자궁 후구를 예방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간호가 이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겠는데 슬흉이가 좋습니다. 슬흉이. 자궁 후굴 예방하기 위해서 슬흉이 취해준다. 슬흉이는 쉽게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요가 같은 거 할 때 고양이 자세죠. 고양이 자세. 그래서 자궁이 원래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글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가지게 되면서 자궁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궁이 수축되면서 원래 제 위치로 이렇게 돌아와야겠죠. 근데 이제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 게 후굴입니다. 그렇게 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흉이 이런 고양이 자세를 취해서 예방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 4.3kg의 거대알을 분만한 경산모. 4.3kg면은 아이가 크잖아요. 그죠? 많이 늘어났으니까 수축할 때 산후통도 많겠네요. 그죠? 산후통이 더 많겠어요. 그래서 답이 안 되겠고요. 2번 3kg의 아기를 분만하고 인공수유를 하는 초산모. 3kg 적당하게 아이를 분만했고요. 인공수유를 하는 거는 비수유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양수 과다증이 있었던 산모, 그 다음에 쌍태아 이런 경우는 많이 늘어난 경우잖아요. 자궁이 많이 늘어난 경우니까 그러면은 또 수축할 때 또 산후통이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40주에 3.5kg 아이를 분만 모유수유부가 좀 더 심하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위절제술 후에 2주째 되는 환자가 식후에 오심 발한, 그 다음에 심계항진, 불편감을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되는 질환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위절제술을 하게
된 후에 올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네, 급속 이동 증후군이라고 해서 덤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증상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덤핑 증후군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위를 이렇게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를 들어가면 원래는 위가 이렇게 커져 이게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 이걸 잘라내게 되면서 네, 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그래서 빠르게 아주 빠르게 소장으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당질이 고농도의 당질의 음식물이 그쵸 음식물이 소화되지 않고 바로 소장을 통과하면서 생길 수 있어요. 소장을 바로 통과하면서 음식물이 이렇게 소화되지 않았으니까 음식물을 막 섞어주기 위해서 희석하기 위해서 이 세포 외액이 공장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십이지장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세포 외에 있던 외액이 공장으로 막 들어오면서 액체가 들어오면서 빠르게 들어오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어지럼증, 뭐 발한, 여기에 심계항진, 그 다음에 발한, 어지럼증, 오심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빠르게 넘어가서 그런 거잖아요. 천천히 느리게 소화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고농도의 당질의 음식이 빠르게 넘어간 거니까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나면은 당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탄수 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고지방 이렇게 줘야 천천히 느리게 소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느리게 하려면은 수분도 제한을 해줘야 되겠어요.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또 자세도 네, 누워서 측위로 누워서 먹어야 되고요. 먹고 나면 또 바로 누워야 되죠. 천천히 느리게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간은 소화기관의 한 부속선이며 인체 내 가장 큰 분비선이다. 이러한 간의 기능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 영양분을 저장도 하고요. 영양분 저장. 뭘 할까요?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나면은 포도당을 이제 글라이코겐 형태로 당분을 저장시켜요. 간에다가. 그 다음에 철분. 페리티네 형태로 철분도 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작용도 하죠. 대사작용. 아미노산, 단백질, 아미노산 대사를 해요. 탄단지 다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대사 산물인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를 간에서 처리하죠. 암모니아를 처리해줘요. 그 다음 지방은 담즙을 이용해서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는 혈장 단백질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혈장 단백질 합성. 혈장하면 우리 혈액에서 혈장, 혈구 이렇게 구분된다고 했죠. 물에 해당되는 이 혈장에 혈장 단백질이 있는데 알부민,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죠. 알부민, 글로불린, 그 다음에 섬유소원 이런 것들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작용 관련해서 간이 합니다. 쿠퍼세포에서 포식작용하고 그 다음에 해독작용. 술 먹으면 간에서 이렇게 해독작용하죠. 약물도 해독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조혈작용은 태생기에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혈작용은 태생기에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었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담즙 형성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담즙 만들어내는 거 간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응고인자 합성 생성 만들어냅니다. 프로트롬빈 이런 거 간에서 만들어내요. 비타-K가 존재할 때 비타-K 존재할 때 프로트롬빈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혈액응고인자 간에서 만들어내요. 많은 일을 하네요. 자, 그럼 1번 철분 저장 맞네요. 페리틴 형태로 간에 저장하고요. 타액 분비 했는데 타액 분비는 구강에서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2번 지방대사 및 해독. 맞네요. 3번 해독작용 및 요의 생성 있는데, 네, 요를 생성하는 건, 네, 신장에서 하는 거니까, 네, 간이 아닙니다. 혈장 단백질 합성 및 타액 분비, 네, 타액 분비 고강에서 하고요. 신체 활동 통제 및 배설, 네, 신체 활동도 얘는 신경이 하겠죠, 그렇죠? 신경계가 하겠네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정상 유아 1에서 3세의 행동 특성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1에서 3세를 우리가 네, 유아기라고 합니다. 유아기 1에서 3세. 이때 에릭슨은 발달과업으로 자율성을 강조했어요. 자율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고 이때 잘못 형성되면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항문기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면 행동 특성으로 뭐가 있냐? 그래서 분노 발작. 네, 불만이 있어. 그러면은 막 울며 떼쓰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 네, 병적인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리불안. 네, 분리불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증. 싫어, 아니야, 싫어, 안 해. 뭐 이런 거절증 나타나고요. 고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야뇨증 있을 수 있습니다. 야뇨증 자는 도중에 소변 보거나. 그 다음에 놀이에 있어서는 네, 혼자 네, 독립적으로 노는 시기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절증이 나타난다. 맞네요. 2번에 분노 발작을 보이며 분리불안은 사라진다 했는데 분리불안은 7개월에서 3세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맞죠. 그 다음에 3번 항상 새로운 물건만을 고집한다 했는데 새로운 물건만을 고집하진 않고 이때 애들 보면 보통 애착 인형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해요. 네, 그래서 3번 답이 아니겠고 4번 친구와 함께 있는 거 더 좋아한다 했는데 네, 함께 있지 않고 네, 혼자 독립적인 놀이 많이 한다 했죠. 5번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야뇨증이 나타난다. 네, 야뇨증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신체적인 요인 때문은 아니고요. 이 야뇨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통 이제 네, 낮 동안에 네, 뭐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요인, 신체적인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27번 임신과 분만에 의하여 생긴 변화가 임신 전의 상태로 복귀되는 기간인 산후기의 특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초산부가 경산부에 비해서 산후기가 길다라고 했는데 네, 경산부가 더 길죠. 네, 경산부가 네, 더 길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자궁이 늘어나면서 수축, 회복되는 과정이 좀 더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고 산후통도 네, 좀 더 심하겠죠. 앞에서 조금 설명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안 되겠고 네, 2번 분만 후 1, 2주간을 의미한다 했는데 보통 네, 1, 2주가 아니라 네, 6주에서 네, 8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오로 산후제일 분비물에서 알칼리성의 독특한 냄새가 난다. 네, 이거 맞죠? 그다음에 4번 수유부는 비수유부에 비해 산육기가 길다 했는데 긴 게 아니라 네, 짧다. 네, 그다음에 산육기 동안 절대 안정을 취하며 감염 예방에 노력한다 했는데 네, 절대 안정 아니죠. 산육기 동안에는 네, 적당한 운동 해줘야 된다. 적당한 운동, 휴식 이런 거 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회사원 정씨는 조기 축구에 나가 공을 차다가 안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응급처치로 옳은 거였습니다. 안구에 공을 맞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전방 출혈, 안구의 눈 앞쪽에 전방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출혈이 생기면 이제 안압도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절대 안정 해줘야 돼요. 절대 안정.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네, 29번 중독의 위험이 있는 독극물을 다량 복용한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약물의 흡수를 억제하기 위한 응급처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중독의 위험이 있는 네, 독성 물질, 독극물을 다량 복용했어요. 네, 의식이 없네요. 의식이 없는 환자의 경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을 중독
됐을 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면제 아니면 식품, 그다음에 일반 약물 중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식이 있으면 구토 유도하면 되겠죠. 의식 없고 하면은 위세척 해야 됩니다. 위세척. 독성물질의 경우 이거는 이제 내장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토하면 안 돼. 구토 금지. 위세척해야 됩니다. 위세척.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위세척. 30번 척추의 추골과 추골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척추 원반 또는 척추 디스크라고 부르는 거. 척추뼈, 척추체, 몸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이 원반 모양의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이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 뭐라고 하냐? 1번에 추간판. 추간판. 우리 디스크 터졌다 이럴 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정식 명칭은 추간판이라고 합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1번 등산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취해 주어야 할 조치로 옳은 거. 척추 손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처치보다는 우선적인 구조 요청이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구조 요청. 이 척추 쪽에는 우리가 신경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신경이 손상이 돼서 우리가 신경 손상이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중에 자율신경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율신경 손상이 됐을 경우 어떻게 돼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면 쇼크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뚝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처치를 하는 것보다 일단 우선적인 구조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몸을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뼈가 부러져 있는 척추 손상이 되어 있으면 신경에 위험성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똑바로 눕혀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전에는 뭔가 전신 부목이나 이런 것을 고정한 다음에 똑바로 눕혀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부목 등으로 척추를 고정 지지해 준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업어서라도 빨리 병원에 옮긴다 했는데 이게 신경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곳으로 그냥 옮기는 거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상체를 높여주는 자세 이런 것들도 다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미의 면에서 영주의 오미편에 기록되어 있는 각 장기의 질병에 따른 주의 음식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우리 간의 병은 1번에 보면 간의 병은 짠맛을 금한다 했는데 간의 병은 뭘 금기하나요? 간의 병이 났어. 그러면 매운 거 매울 신자인가요? 신을 금한다라고 했어요. 신을 금한다. 금하고 심장의 병은 함. 짠맛을 금한다 했어요. 짠맛을 금. 이거는 이제 물을 끌어들여요. 짠맛이 물을 물을 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심장에 부담이 돼요.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짠맛은 금하고요. 그 다음에 비위라고 비장 하기 때문에 비는 신맛을 금합니다. 신맛을 금한다. 신맛. 이거는 이제 소화액이 분비되는 걸 좀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액 분비를 신맛이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이 좀 편하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신맛 자체가 비의 병은 신맛을 금한다. 그 다음에 폐의 병은 쓴맛 쓸고자 쓴맛을 금한다. 이거는 이제 쓴맛 자체가 습기를 말린다라고 해요. 습기를 말려. 그렇기 때문에 폐의 병은 우리 감기 생각해 보면
네, 습기를 말려버리면은 가래가 이렇게 끈적끈적해겠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폐병은 습기를 말리고 습기를 말리는 고를 금하고 네, 그 다음에 신장은 네, 단맛을 금한다라고 했어요. 네, 이 단맛은 이제 습기를 쌓이게 해요. 습기를 쌓이게 한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면은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노폐물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신의 병은 단맛을 금한다라고 했네요. 그럼 답은 뭘까요? 간의 병은 짠맛이 아니라 신맛이 아니라 매운맛. 한자로 하니까 또 헷갈리네요. 매운맛을 금하고. 그 다음에 폐의 병은 쓴맛을 금하고, 비의 병은 신맛을 금하고, 심의 병은 짠맛을 금한다. 짠맛. 그 다음에 신의 병은 단맛을 금한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33번 혈 부위를 뜨겁게 자극함으로써 쑥의 약효와 열을 가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구법, 뜸의 작용에 해당되는 거 물었습니다. 구법의 작용은 우리가 침을 놓는 것도 그렇고, 뜸을 놓는 것도 그렇고, 이게 목이 아픈데 발바닥에 침을 놨더니 뜸을 떴더니 목이 잘 돌아가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서 담이 결려서 이럴 때 침을 놓고 뜸을 놨더니 발바닥에 뜸을 놨더니 잘 근육이 뭉친 게 풀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 유도, 아픈 부위에서부터 먼 쪽에다가 유도작용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 경혈에 이렇게 뜸을 떴더니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 이거 유도작용이죠. 반사작용도 손바닥 이런 데다가 뜸을 뜨면 각종 기관에 영향을 줘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 반사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작용, 신진대사작용 이런 것들이 구법에 해당되는 작용이 되겠고요. 중혈작용도 특이하게 있었어요. 혈구, 적혈구 이런 게 증가해요. 이 적혈구가 증가하니까 혈액이 굉장히 활발히 돌겠죠. 활발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진대사 작용 좋아지고요. 면역작용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중혈작용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4번 구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구강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특수구강간호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편마비 환자, 아니면 산소요법, 코로 이제 산소 마스크나 이런 것들 입으로 산소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 그 다음에 장기간 금식하고 있는 환자, 그 다음에 탈수 환자, 무의식 환자, 기관지 삭간,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비위관, 코를 통해 가지고 삽관, 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구강 문제 초래할 수 있겠죠. 5번에 해당되는 골절 환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35번 치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치아의 기능은 저작, 씹어서 삼키는 저작 기능도 있고요. 발음에도 관여하겠는데 이 발음은 자음에 한해서만 발음에 관여하겠습니다. 1번에 대화 시 모음 발음을 정확하게 한다 했는데 모음에 해당되는 건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는 치아랑 관계없이 목에서 나는 소리니까 모음은 상관이 없어요. 모음이 아니라 자음 발음에 정확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입 모양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건 치아가 아니라 입술이겠죠. 입술.
씹는 작용만 한다고 했으니까 네, 답이 안 되겠네요. 저작, 발음 네, 관여하고요. 네, 주요 기능은 저작이며 발음 기능, 심미적인 기능 있다. 네, 답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소화, 흡수시키는 작용을 하는 건 네, 얘는 네, 소화계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36번. 오랫동안 누워있던 부동 환자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네, 체위성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도 하죠. 네, 기립성 저혈압, 체위성 저혈압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그 말초 정맥에 혈액이 이제 정체돼서 말초 정맥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혈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심장에서 또 나가는 박출해야 되는 양도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혈압이 유발되는 이유로 옳은 거 했기 때문에 답은 4번 하지 정맥 우려리 맞겠네요. 37번 신체 보호대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도록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나 기구 등을 말한다. 신체 보호대를 적용해야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의사의 필요시 처방을 받고 보호자에게도 동의를 받는다 했는데 동의를 받는 건 맞고요. 이 필요시 처방이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은 우리가 억제대를 사용할 때 서면 처방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뭐 필요시 처방 아니면 구두 처방 이런 거 해당이 안 된다 했어요. 서면 처방 꼭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한다는 동의서도 받아야 되죠. 2번 보호대 적용 후 침대 난간에 단단히 묶는다 했는데 침대 난간에는 묶어서 단단해질 수가 없고요. 이게 침대 난간이라고 하는 게 사이드 레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묶는 게 아니라 침대 틀에다가 묶어야 되고요. 그래서 2번 답이 안 되고 6시간 간격으로 풀어놓아 피부 손상 예방한다고 했는데 2시간마다 풀어가지고 2시간마다 풀어서 30분 정도 쉬어주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동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억제는 적게 한다. 맞겠고요. 보호자 면회시는 보호대를 풀어서 억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억제대를 적용했는데 보호자가 왔다고 해서 풀어놓지는 않고요. 보이지 않게 좀 가려주는 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해사원 정 씨는 운동을 하다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혀 뇌손상을 입었다. 뇌의 손상으로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해사원 정 씨에 대한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뇌손상으로 뇌출혈이 생겼다. 뇌손상 환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간호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뇌압 상승 뇌압이 상승되지 않도록 간호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뇌출혈이 생겼다는 건 이렇게 머리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뭔가 출혈이 생기면서 압력이 높아지면 뇌압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는 간호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뇌압이 올라가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뭐 의식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의식 수준을 사정해 주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사지 운동 잘 되는지 모토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동공 크기 관찰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반사 기능 제대로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바이탈 사인이니까 활력 징후 측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뭐 움직이지 않게 뭐 안정시키는 거, 손상 부위가 이제 자극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어요. 뇌압이 상승되지 않도록 또 해줄 수 있는 것, 머리를 상승시키는 자세가 도움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1번 머리를 자주 움직여 주도록 한다. 이거는 안 되겠어요. 손상 부위가 자극이 되니까 움직이는 거 안 되고. 동공의 크기를 자주 관찰한다. 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두 개 내압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 주는 게 훨씬 더 알맞은 간호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그래서 떨어뜨려 주려면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올려준 자세가 맞겠네요.
머리를 상승시키는 게 맞겠고. 5번에 흉강천자를 실시한다 했는데 이제 흉강천자는 폐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하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한쪽 다리가 약한 환자의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한쪽 다리가 약하다고 했고요.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는 팔의 각도가 30도 정도를 유지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행기의 높이가 둔부의 위치까지 오게 하죠. 근데 보조자가 서야 하는 위치는 어디예요? 환자의 불편한 쪽 뒤쪽에 쓰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행기를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 순서가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가 있고 양쪽 다리 모두 약한 경우가 있었죠.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랑 환측 한쪽 다리랑 같이 쓱 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하다 그러면은 보행기 밀고 다리 쓱 밀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보행기 사용 방법으로 묻는 거에서 이제 각도부터 다 틀리게 선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맞는 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고압 증기멸균은 고온과 고압을 이용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물리적인 멸균 방법으로 보통 2~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고압 증기멸균을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고압 증기멸균은 습열이 침투해서 모든 병원균을 이렇게 병원균 그 다음에 멸균이니까 아포까지도 병원균 아포까지도 싹 다 사멸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습기와 열에 약한 거는 고압 증기멸균에 사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 외과용 수술기구 금속으로 된 것들이 주로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도뇨 세트도 거의 금속으로 거의가 아니라 도관을 제외하고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도관 제외한 도뇨 세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포, 가운 이런 면직류 가능하고요. 꺼즈, 린넨 이런 거 가능합니다. 열과 습기에 강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물품은 열과 습기에 약한 것들이겠죠. 고무 이런 제품 안 돼요. 그다음 플라스틱, 그다음 내시경 이런 것들 고압 증기멸균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3번 방포, 드레싱 세트 이런 것들 고압 증기멸균 가능합니다. 고무 제품 안 된다 그랬고요. 휴지, 서적 이런 것들 습기에 약하겠네요. 바셀린, 연고 이런 것들도 안 돼요. 습기에 약합니다. 이런 것들은 뭘로 해요? 건열, 그쵸? 건열 멸균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1번 환자와 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간주한 사항으로 옳은 거 우리는 코로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몸에 체득되어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답은 손 씻기. 42번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촉진을 시행하려고 할 때 간호종사하는 환자에게 어떠한 체위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가? 복부검진 검사할 때 적절한 자세에 대해서 묻는 건데 배횡와이가 맞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해당되겠습니다. 43번 환자의 체위 유지 및 자세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 옳은 거였어요. 환자의 체위 유지, 자세, 욕창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체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위를 변경을 2시간마다 한 번씩 하게 되고요. 할 때 이제 관절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에서 약간 굴곡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약간 굴곡된 상태를 유지해서 체위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어요. 변경하고 유지하고. 그래서 1번에 해부학적 체위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한다. 약간 관절 자체가 굴곡된 상태니까 유지하는 게 이게 맞겠죠. 2번 체위 변경을 적어도 8시간마다 있는데 8시간이 아니라 2시간.
그다음에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 보호대 사용한다 했는데 보호대는 체위 변경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관절 부분은 곱게 편 게 아니라 약간의 굴곡이 있게 한다. 5번은 상관없는 얘기고 체위 변경을 하는데 척추가 움직이지 않고 변경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44번 전신 마취 후에 올 수 있는 모기, 폐렴 등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은 부작용으로 이제 합병증으로 모기, 폐렴 이런 호흡기 질환이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는데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침도 격려하고요. 환자가 수술 갔다 나오고 나면은 기침도 격려하고 그다음에 뭐 심호흡을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병불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폐활량을 좀 늘리게 하기 위해서 흡입기 요즘에 최근에는 흡입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인스피로메타라고 합니다. 흡입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인스피로메타라고 하는 기구인데요. 이런 공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이걸 입으로 이렇게 환자 입으로 이렇게 후 부는 게 아니라 들이마시면서 폐가 이렇게 확장되게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공이 올라가는 정도에 따라 폐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폐가 좀 더 커지게 하고 들이마셔서 폐를 확장시켜서 이런 모기, 폐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은 3번 심호흡을 권장한다. 여기가 답이 되겠네요. 4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패드 부착 위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패드를 부착할 때 패드 하나는 오른쪽 쇄골 바로 아래쪽에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6번 활력 증상을 측정하던 중 아래와 같이 호흡에 대한 결과를 얻었을 때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쿠스마을 호흡. 이거 비정상적인 호흡이죠. 정상적인 호흡이 아니까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당뇨병 혼수 시에 깊고 긴 호흡인데 정상적인 호흡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에서 과일 냄새 나는 특징적인 게 있다라고 했어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이번에 신생아 1분당 호흡수 50회. 신생아의 호흡수는 1분에 30에서 60회면 정상이죠. 그죠? 괜찮아요. 그다음 3번 유아의 1분당 호흡수 30회. 이것도 24회에서 보통 40회 정도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성인의 호흡수가 16회. 우리 12회에서 20회가 1분에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정상이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인의 운동 직후 호흡수 30회. 이거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번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박씨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에 수개월 동안 입원 치료 중이다. 입원한 노인 환자 박씨의 낙상 예방을 위한 조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대 난간을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침대 높이를 좀 낮춰줘서 낙상을 하지 않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 침대 바퀴를 잠근다던가 병실 바닥이 물이 있으면 밟아서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병실 바닥을 젖지 않게 해준다던가 신발도 벗겨지지 않는 신발을 신겨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예방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48번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은 4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러니까 수분 섭취를 요실금 수술하고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정상적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체내에서 이제 원활하게 순환을 좀 도와줘서 감염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49번 분만 시 회음 절개를 시행한 산모에게 자욕을 시키고자 할 때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했어요. 좌욕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일단 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아서
물을 담아서 네, 대야째 끓인다 라고 했어요. 대야째 끓여서 네, 식힌다 했어요. 요즘에는 네, 자욕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 충실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아서 대야째에 끓여서 식히는데 네, 식힌 물의 온도가 이제 보통 네, 40에서 43도 네, 보통 40도가 넘어야 이제 따뜻하다 이 정도 좀 따뜻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온도이기 때문에 40에서 43도 정도의 식힌 따뜻한 물을 이용하고요. 보통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자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뭐 한 3, 4번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욕을 하고 났어요. 자욕 후에는 소독된 수건으로 닦아줘야겠죠. 수건으로 물기 닦고 소독 패드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번에 세수대에 2분의 1쯤 물을 담고 대야째 끓인다는 답이 맞겠네요. 2번 자욕 후에는 휴지로 깨끗이 닦는다 했는데 휴지로 깨끗이가 아니라 소독된 수건으로 닦으면 되겠고요. 대소변 후에 반드시 시행한다 했는데 뭐 반드시라는 말이 맞지 않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반드시라는 건 다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겠고요. 대변 후에 뭐 이렇게 자욕을 하게 되면은 뭐 좀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다. 4번 세수대야는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소독된 대야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유 전에 자욕을 하도록 한다 했는데 수유 후에 실시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수유하고 오로 배출이 잘 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수유 후가 맞겠고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50번 변비로 수년간을 고생하고 있는 주부 박씨는 심한 경우 자약을 사용하곤 한다. 자약의 보관법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자약의 보관법에 대한 설명. 자약은 보관을 실온에다가 하죠. 실온. 자, 그럼 1번 냉동실에 보관한다 했는데 냉동실 아니고 실온입니다. 실온. 2에서 5도씨의 냉함소 아니죠. 이건 냉장고의 온도니까 아니고요.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약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실온에 보관한다. 맞고요. 직사광선을 피해서 잠금장치에다가 보관하는 건 뭐 향정신성 의약품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 5번에 10도씨 이하에 보관한다. 이거는 기름 종류의 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소아과병동에 입원해 있는 6세 환아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더니 38.5도였다. 이 환아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담요를 덮어준다. 우리가 열이 났을 때는 일단 시원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시원한 환경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요 덮어주는 거 안 되겠죠. 2번에 옷을 벗기고 통풍과 환기를 시킨다. 이거는 답이겠습니다. 3번에 75% 알코올을 사용해 전신을 닦아준다 했는데 우리가 뭐 알코올 목욕이나 이런 것들 마사지를 할 때는 알코올의 농도가 75%가 아니죠. 보통 35에서 50%의 알코올 농도를 이용합니다. 얼음물로 스펀지 목욕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요. 환아가 하게 되면 미온수 마사지 아니면 또 뭐 얼음베개 이용하는 거는 괜찮겠다. 그래서 발 쪽은 우리가 말초혈관이 순환을 잘 되게 하려고 발은 따뜻하게 합니다. 발은 따뜻하게 하고 머리 쪽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시원하게.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피하 주사는 약물을 피하에 주입하는 것으로 예방주사, 인슐린, 헤파린 주사 등에 사용한다. 이 중 인슐린 피하 주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인슐린은 실온에 보관한다 했는데 아니죠. 냉장 보관입니다. 냉장 보관. 그래서 보통 냉장 보관하는 냉장고의 온도가 2에서 8도 평균 5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보관하고요. 2번 인슐린 투여 전에 위아래로 세게 흔들어서 약을 혼합한다 했는데 이렇게 세게 흔들게 되면 기포가 많이 생겨요. 기포가 많이 생기면 주사기에 잴 때 정확하게 잴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혼합을 시킬 때 우리 인슐린은 손바닥 사이에 놓고 병을 굴립니다. 병을 굴려서 혼합을 시킨다.
네, 3번 인슐린 복부의 주사 시의 흡수 속도가 네, 가장 빠르다. 맞죠?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 후 1분간 문지른다 했는데 네, 문지르지 않아요. 네, 눌러줍니다. 그냥. 그다음에 인슐린은 항상 같은 부위에 주사한다 했는데 같은 부위에 주사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계속 조직이 위축되면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다른 부위에 매번 주사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소독 용액이 들어있는 소독캔, 뚜껑이 있는 용기, 소독캔을 멸균을 유지하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용액을 따를 때는 조금 버린 후 따른다. 네, 맞죠? 2번에 뚜껑을 열어서 바닥에 놓을 때는 내면이 안쪽에 있는 면이 아래로 가면 안 되겠죠? 네,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게 해놓고요. 3번 뚜껑을 열어서 내면을 위로 향하게 들고 있는다. 네,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향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멸균된 용액을 용기에 따랐다가 남을 경우 다시 붓고 이런 거 하지 않죠.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열고 가능한 한 서서히 닫는다 했는데 서서히가 아니라 빨리 닫는 게 맞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54번 드레싱의 형태 중 욕창, 화상이나 정맥류의 궤양 등과 같이 2차 유입에 의해 치유되는 상처를 위해 사용되는 드레싱으로 옳은 거 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습기대 건조라고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습기대 건조, 습한 꺼즈를 올리고 그 위에 건조한 꺼즈를 올리는, 그러니까 젖은 꺼즈 올리고 건조한 꺼즈를 올리는 게 이 궤양이나 욕창이나 아니면 화상, 상처에 이렇게 적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et to dry가 습기대 건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ry to dry 이거는 건조 드레싱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건조한 거니까 배액물이 별로 없는 상처에 적합하겠죠. 없어야 돼.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술 부위 잘 봉합해 놓은 봉합 상처 같은 데는 배액물이 없으니까 건조한 거 위에 올리고 건조한 거 위에 올리는 드라이 투 드라이이 맞겠고요. 웨트 투 댐프는 이제 습기대 반건조. 그래서 페인 상처에 적절하겠어요. 페인 상처는 이렇게 패킹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은 꺼즈로 패킹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건조한 꺼즈를 올리는 게 맞겠네요. 그다음에 wet to wet 이거는 이제 젖은 거에다가 젖은 거니까 습기 대 습기. 그러니까 젖은 꺼즈 위에 또 젖은 꺼즈를 올린 경우라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열린 상처일 때 하는 경우가 많겠어요. 사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장이 튀어나왔을 때 이럴 때 수술 전까지는 이렇게 습한 것들 올려가지고 그 위에 또 다시 습한 거 올려서 수술 전까지 유지할 수 있으려고 할 때 이런 거가 적합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키워드가 욕창, 화상 이런 상처. 그다음에 2차 유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습기대 건조, wet to dry, 습기대 건조, wet to dry 이게 맞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55번 급성 A형 간염 환자가 사용한 식기를 세척 소독할 때 감염 예방을 고려한 안전한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A형 간염은 경구 감염이죠. 경구 감염입니다. 그래서 식기 구별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위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생, 식수 관리 이런 데가 잘 안 되는 불량한 지역에서 여행 시에 우리가 옮아서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음식, 그다음에 물로 감염이 되는 거겠죠. 예방접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한 주사 바늘에 찔려서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경구 감염이다. 그래서 이 감염 예방을 고려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식기를 씻을 때 끓인 후
끓인 후라는 건 끓인다는 건 자비소독이죠. 끓인 후 씻어야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네,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56번 폐결핵 환자의 전염력이 높은 상태로 옳은 거였습니다. 전염력이 높다라는 건 결핵의 경우에는 이제 활동성일 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균이 활동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활동. 네, 활동성일 때 이제 결핵균이 전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1번에 보면 결핵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염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2번 투베르쿨린 검사상 양성 반응일 경우 양성이라고 해서 결핵을 확진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라는 건 결핵균이 내 몸에 있다라는 건 의미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활동성이다. 활동성 결핵이다라고 이 사람 결핵이에요 하고 확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확진을 하려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야겠죠. X선 촬영을 해야 돼요. 촬영을 해서 이상소견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객단 검사. 네, 가래 검사를 해서 균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담은 이른 아침에 우리가 아침 첫 객담으로 해서 받아서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2번 투베르쿨린 검사상 양성 반응이라고 해서 결핵을 활동성이라고 확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X선상에 석회화된 작은 음영이 보인 경우도 네, 이때도 활동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결과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가래 검사, 객단 검사상 활동성인 경우가 전염력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7번 퇴원 환자가 사용하던 병실을 신규 환자가 도착하기 전에 소독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이거는 3번 그쵸. 매트리스와 침대는 소독수로 닦고 잘 말린다. 잘 말려주면 되죠. 네, 1번에 병실은 24시간 밀폐소독한다고 했는데 모든 병실을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냥 이제 매트리스와 침대를 소독 용액으로 닦고 열심히 잘 닦은 다음에 잘 말려주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병실 소독법은 3번이 되겠네요. 58번 산후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 통화나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적절한 자세의 체위라고 물었네요. 네, 그쵸. 잘 알고 있어요. 슬흉이 무릎, 가슴 자세라고. 반저희는 보통 수술 후에 호흡곤란 환자한테 사용하고, 골반고이, 이거는 이제 쇼크 치료할 때 트렌델렌버그 자세 사용하면 되겠고요. 절석이는 분만 시에 사용하겠고, 앙화이는 수면 잘 때나 아니면 요추천자 후에 우리가 앙화이 치약을 놓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병원에 입원한 직장인 A씨는 소변 배양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실을 찾았다. 소변 배양 검체 수집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중간요를 채취한다. 2번 검체물은 30cc 이상이라야 한다. 이 중간요를 채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변 검사죠. 일반적인 소변 검사. 일반 소변 검사가 우리가 첫 소변을 버리고 중간요로 보통 종이컵 반컵 정도 30에서 50cc 정도 되는 소변을 이용하는 게 일반 소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소변 배양 검사라고 했으니까 뭔가 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검체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그죠? 3번에 24시간 동안 모은 소변을 이용하는 건 24시간 소변의 채집 방법에 해당이 되겠어요. 4번에 멸균적인 인공 도뇨를 이용하여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균을 배양할 거기 때문에 인공 도뇨를 할 때도 멸균적으로 해야 되고 시험관에 담을 때도 멸균되어 있는 시험관에 균이 없는 데다 담아야지 내 몸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겠네요. 그죠? 4번은 답이 되겠어요.
5번에 소변 주머니와 유치 도뇨 간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받는다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균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도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철저하게 무균수를 유지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균이 내 몸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검체를 채취할 때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쪽 밑으로는 소변백이 연결되는 곳이고요. 유치도뇨관을 이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쪽은 이제 환자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환자에게. 그럼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여기 검체 포트가 있어요. 검체 포트. 이 검체 포트에서 베타딘불로 여기를 소독을 한 다음에 멸균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검체를 멸균적으로 채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60번 수술 후 환자에게 체위 변경과 조기 이상을 격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옳은 거 있습니다. 체위 변경을 하는 이유는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겠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폐의 순환기 합병증 같은 거, 순환기 합병증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 욕창도 예방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조기 이상은 우리가 외과 수술 같은 경우 외과 수술하면 주로 이제 복부 쪽을 해당이 되겠는데요. 복부 수술하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제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조기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걷게 됨으로써 이제 장운동이 잘 돼요. 장운동이 잘 되고, 그러면서 걷게 되면서 기관지 분비물 배출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걸으니까 다리 쪽에 이제 혈전이 잘 안 생기겠죠. 혈전성 정맥염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격려하는 체위 변경과 조기 이상을 격려하는 가장 큰 이유, 수술 후에 호흡계, 순환계, 이런 합병증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0세 여성 환자에게 위관을 통하여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위관 용양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비위관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위 내용물을 흡인해 보아서 200cc 이하인 경우에는 영양을 공급한다 했는데 100cc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먹이는 걸 연기해야 되겠죠. 미뤄야 됩니다. 그래서 200cc니까 안 돼. 맞지 않아요.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사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공기 들어가면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밥 먹다가 이렇게 공기를 삼켜도 불편한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복부 불편감이 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3번 소화되지 않은 영양액이 100cc 이상 나오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식사 직후에는 가래를 흡인한다 했는데 흡인하다가 토할 수 있어요. 석션하다가 자극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5번 위관 영양 후 약물을 위관으로 투여할 때는 주사기 피스톤 힘을 주어서 밀어 넣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들어가죠. 위관을 통해서 뭔가 넣게 될 때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지 이렇게 뭔가 빠른 속도로 넣지 않습니다. 답은 3번. 62번 경구 투약은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피부를 손상시키지 않는 안전한 투약 경로이다. 경구 투약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환자가 요구하면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서 투약한다고 했는데 가루로 만들면 안 되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투약하면 안 되겠습니다. 2번 약은 지시된 시간에 투약한다. 네, 이건 맞네요. 3번 환자가 투약을 거절한 경우는 침상 테이블에 놓고 나오면 안 되겠죠. 보고해야 되고요. 보고하는 게 맞겠습니다. 거절했으니까. 4번 준비했다가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이런 거 하지 않고요. 5번 약제 희석의 경우 약의 용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어디였나요? 미지근한 물에 섞는다 그랬죠. 미지근한 물에 섞어서 사용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3번 편도절제술을 받은 아동이 수술 부위 통증으로 인한 식욕 부진을 호소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식사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편도절제술을 받은 환아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식사, 찬유동식 또는 부드러운 연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요. 네, 64번. 네, 산소 텐트를 이용한 산소 공급은 주로 아동에게 시행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합한 정서적 지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산소 텐트 안에 있는 환아 간호시 가장 유의할 점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산소 텐트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간호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화재주의겠죠. 화재. 산소가 발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재를 주의시켜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 그쵸. 폭발성, 인화성이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다.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65번 능동적 관절 운동에서 어깨 관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거 했어요. 어깨 관절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건데 2번에 보면 회내는 어깨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회내, 회외, 팔꿈치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팔꿈치 관절에서 회내 자세는 뼈가 이렇게 요골과 척골이 X자 모양으로 꼬이고 손등이 바깥쪽으로 오는 자세가 회내죠. 회외는 요골과 척골이 나란히 일자로 되는 자세를 우리가 회외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꿈치에서 볼 수 있는 관절 운동이겠고요. 어깨 관절 운동에서 볼 수 있는 거 신전, 외전, 내회전, 굴곡. 외전은 어깨 관절에서 볼 수 있는 외전. 정중선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외전, 가까워지면 내전. 굴곡은 두 뼈의 고래 각도가 굴곡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어깨 관절에서 점점 작아지는 거 굴곡. 점점 커지는 거 신전. 더 멀어지는 거 과신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어깨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올리면 외회전. 어떤 중심을 축으로 해서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 내회전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어깨 관절에 지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회내 얘는 팔꿈치 관절 운동에 해당이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폐쇄형 질문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떨어지는 질문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 5번입니다.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폐쇄형. 나머지는 개방형에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5번. 67번 일반 병동 환자의 배설량 측정 및 기록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오를 체크할 때 섭취량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배설량에 해당되는 거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는데요. 배설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배설량에 카운트를 안 하는 거. 정상호흡을 할 때 수분 소실량 이런 거 카운트하지 않고요. 그 다음 발한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가그렉, 그 다음에 정상 대변 이런 것들 배설량에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1번 볼게요. 정상 대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아니죠. 2번 상처 배행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얘는 맞습니다. 2번 가그렉을 포함하여 기록한다 했는데 가그렉 포함시키지 않아요. 4번 기록지에 섭취량에 기록한다 했는데 섭취량이 아니라 배설량의 기록지에 기록하면 되겠고요. 구토를 제외하고 기록한다 했는데 구토는 배설량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거 금식을 하다가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하다가 제일 먹을 수 있는 거 차 종류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은 유동식 흐르는 정도의 점도로 되어 있는 유동식. 그 다음은 죽 정도의 점도인 연식.
그 다음은 이제 다진 식인 경식, 네, 일반식 순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거 4번 보리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69번 개방 상처의 소독에 사용하는 피부 소독제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답은 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포비돈 아이오딘이죠. 네, 알코올도 왠지 피부 소독제로 사용할 것 같지만 개방 상처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픕니다. 그래서 네, 포비돈, 자극성이 적은 포비돈, 네, 그 다음에 소독력이 좋은 네, 아이오딘을 포비돈 아이오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손 씻기에도 사용하고요. 네, 독성 뭐 이런 거 적어요. 독성도 적고 네, 자극성 이런 것도 적어요. 적어서 네, 개방 상처 이런데 상처에 주로 소독에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1번의 글루타르알데히드는 굉장히 네, 뭐 소독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소독제로 뭐 의료 용기, 병원 내 시설 이런 거 소독하는 데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했습니다. 네, 근육의 길이가 네, 변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 등장성 운동이 우리 네, 관절의 움직임이 있다는 게 키포인트죠. 그러면서 이제 근육의 길이가 변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수영, 걷기, 조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등척성 운동의 키포인트는 네, 관절의 움직임이 없는 게 되겠죠. 관절이 움직임이 없으면서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등척성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